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델 Y를 기대하셨던 분들, 사고 싶은데 나는 약간 자금 상황이 좀 딸려 하시는 분들께서 좀 환호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네, 바로 모델 Y 저렴이 모델이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이게 나오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차죠. 이 적재 공간이면 적재 공간, 주행 보조 장비, 그리고 MCU의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이 차 안에서 넷플릭스란지 유튜브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OTA 슈퍼차저,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단위 모델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차였지 않습니까? 국산차가 워낙 가격이 올라서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테슬라 모델 Y 진짜 싼데라는 생각이 매일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주고 이렇게 구입하면은 그래도 4천만 원대는 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델 Y 구형 대폭 할인 하더라도, 보조금 넣고 차 떼고 뽀 떼고 하더라도 실구매가 보면 이제 수도권 기준 한 4,400, 4,500 정도는 돼요. 아무리 막 폭풍 할인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한 3천만 원대 차를 좀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타겟이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똑같은 차체 모델 Y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 이게 막 3천만 원대에 나온다? 이러면은 정말 뭐 난리 나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소식은 팩트인가 좀 봐야겠죠. 일단 이 소식의 출처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가 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좀 틀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로이터가 틀린 소식을 말했을 수도 있다. 전익남이 이렇게 썰을 풀지만 그 소스가 로이터니까 로이터 소스가 틀리면은 제가 말하는 게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당히 걸러서 좀 들어주시라. 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테슬라 차량을 좀 어포더블한 수준의 가격으로 내놓겠다 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2025년 상반기 안에 저렴한 테슬라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거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가칭 모델 Q라는 이 차량을 내놓겠다 라는 소문들이 일단 지배적이었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의 뭐 모델 3 비슷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수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5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전히 뭐 차체 뭐 위장막 사진이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거 관련된 정말 딥한 뭐 루머라든지 이런 게 일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거 테슬라가 3개월 안에 이거를 내놓을까? 회의적인데? 라는 시선이 좀 많이 있었죠. 그 와중에 이런 로이터의 소식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로이터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모델 Y 기반의 저렴이 모델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가상하이에서 2026년부터 대규모 생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델 Y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기존의 모델 Y보다 20%가량 낮은 가격으로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팔 게 아니라 북아메리카, 유럽에서도 팔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 기존의 모델 Y랑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모델 Y랑 부품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 같은 라인이라고 하면은 차체 자체도 모델 Y랑 동일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미 뭐 다른 기사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차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크기는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모델 Y보다 20% 저렴하다. 지금 거보다. 그러면은 사실 좀 여기서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만들어야 기존 모델 Y보다 저렴하게 무려 20%나 낮게 만들 수가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볼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 차체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모델 Y를 20%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죠. 이 모델 Y에서 부품값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모델 Y RWD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과거에 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에 비해서, RWD가 예전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였거든요. 그 급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배터리 용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RW에 들어가는 이 리튬 인산 배터리 캐패시티가 무려 62.5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요. 무려 이게 과연 스탠다드 레인지급인가? 저는 그것을 이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기존의 60kWh에서 2.5kWh를 늘린 거죠. 리튬 인산 배터리 탑재한 차량에 불구하고 리튬 인산 배터리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튬 인산 배터리 얘기하면은 너 중국 사람이냐 뭐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조차 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배터리를 충분히 집어넣어서 모델 Y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있는 RWD가 예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2020년식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입니다. 유저블 배터리가 49kWh 밖에 안 됩니다. 얘가 NCA 배터리가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그로스로 보면 한 52kWh 정도가 되죠. 이걸 보면은 이미 중국산 모델 Y 주니퍼 RWD의 이 배터리 캐패시티 차이가 유저블로만 따져도 12kWh, 13kWh 이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급이 다르죠. 10kWh 정도 차이 나면은 트림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 나왔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못할 차이였냐? 아닙니다. 정말 스탠다드 레인지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은 얘 자체도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고 출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네, 물론 초기형은 퍼포 모터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2020년 좀 어느 정도 넘어서는 이 스탠다드 레인지에 맞는 그런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비가 굉장히 이때부터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터리, 50kWh 정도 배터리, 지금의 모델 Y RWD보다 10kWh 정도가 낮은 50kWh 정도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차가 새롭게 나오는 모델 Y 저가형 차량에 들어간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보다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딸리냐? SUV라서 절대 그렇지가 않죠. 20년식 차량에 비해서 지금 25년에 나온 차들은 그냥 다른 차입니다. 이름만 테슬라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터 효율, 각종 효율 같은 것들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갔죠. 히트펌프 들어갔죠.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50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예전 거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간 차보다 절대 떨어질 일 없다. 심지어 SUV임에 불구하고 좀 더 훨씬 높은 주행 가는 거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캐패시티 낮추긴 하더라도 효율이 워낙 증가를 했으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트림 관련된 내용인데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칸. 작년에 제가 유튜브로 다뤄드린 것 같습니다. 오로지 멕시코양 모델 3 RWD에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멕시코 사이트에서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RWD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 롱레인지도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RWD 보면은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인테리어가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직물 시트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 멕시코향 모델 3 RWD에는 여기 직물 시트가 들어갑니다. 패브릭이 들어가고 반면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비건 레더 시트가 들어갑니다. 색상도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이 직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조차 RWD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이거 256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 LED에 비해서 좀 단가가 많이 낮겠죠. 그리고 열선 시트도 안 되죠. 심지어 이 모델 3 하이랜드의 장점 중 하나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까지 뺐어요. 직물이라도 어떻게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작 과감히 빼버렸다. 이래서 단가를 낮췄다. 심지어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빼버렸다. 이야, 참 이런 식으로 빼버리나 이러면서 단가 낮췄고 마지막 활용 점정 뒷좌석 모니터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네, 물론 이 뒷좌석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막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안 계시긴 합니다. 왜냐면 이 각도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이 좀 안전키가 좀 작은 사람 그리고 애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좀 빼버리는 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췄다. 그러면서 액티브 벤틸레이션도 빠지게 되죠. 사운드 시스템 빠지는 건 뭐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어쿠스틱 글라스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데 오직 전면 창만 이 어쿠스틱 글라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 반면에 이제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모든 창이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 야, 그래도 앞좌석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면은 제가 타고 있는 2020 모델 3보다 훌륭한데? 훌륭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부 인테리어에서 많은 절감을 가지게 되면서 모델 3 RWD 멕시코향 차량은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단가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똑같은 스킬이 모델 Y 주니퍼 저렴한 모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델 Y 차체가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캐패시티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쪽을 다듬어서 기존 차에 비해서 20%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 수지면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된다고 하면은 4천만 원대 초반? 그래도 4천만 원대 초반? 3천만 원대 후반? 이런 식으로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은 로이터의 루머가 맞다는 전제지, 이게 틀려버리면은 제가 열심히 떠든 거 다 물거품이죠. 네, 그냥 기억 속에 잊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엄청난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림을 나눠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춘다. 지금 이 테슬라 판매량이 이제 정체기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내놓고 이 제3국 동남아시아라든지 개발도상국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나 한국이나 멕시코 쪽에 내놓으면은 이 수요는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지 않으세요? 기대되는데? 이러면서 OTA에 들어가지 오토파일럿 그대로 들어갈 거죠. 라이젠을 빼지는 않겠죠. 굉장히 좀 훌륭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저렴한 모델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의 좀 의문사항이, 방금 전익남이 말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도 구현이 가능한 것들인데 왜 이걸 2026년에 새롭게 생산하는가? 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로이터발 소식이 틀렸다라는 거, 차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이터발 소식이 맞다라는 가정합니다. 모델 Y 주니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판매량 추이 같은 것도 좀 나오겠죠. 이 판매량 추이에 맞춰서 만약에 이 모델 Y 주니퍼 판매량이 정말 괜찮게 나왔다, 히트를 친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델 Y 저렴이 모델을 생산한다라는 계획은 좀 홀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면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많이 팔리는데 하면은 그걸 왜 만듭니까? 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 우리 가져갈 수 있는 프로핏을 낮춰가면서까지 이거를 트림을 만들 만한 요인이 없죠.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을 좀 한 다음에 새롭게 트림을 내놓는다라는 논리 때문에 2026년에 생산을 한다, 뒤늦게 생산을 한다라는 가능성 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것이 맞을지는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모델 Y 기가 캐스팅 내용입니다. 모델 Y 주니퍼에서는 전면 캐스팅이 제거됐고 후면 캐스팅이 개선이 됐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디버프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거 전면 캐스팅? 테슬라 하면 기아 캐스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델 Y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전면 캐스팅이 아니에요. 후면만 기아 캐스팅이 된 이 부품을 쓰고 계시지 전면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모델 Y 분명히 전면에 기가 캐스팅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테슬라 모델 Y 제작 방식이 이러한데 여기 전면 캐스팅, 여기 후면 캐스팅, 그리고 배터리 위에다가 시트를 넣어가지고
이 전면 후면 합치고 여기 차체를 붙이고 밑에서 위로 구조 배터리하고 이 시트가 같이 이렇게 쏙 하고 붙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적용이 됐었던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 Y는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뭐 4680 배터리가 적용됐던 모델 Y가 생산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4680이 구조 배터리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680 모델 Y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쉽지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극초기 4680 배터리 어떻게 보면 좀 드랍된 거죠. 드랍됐습니다. 그거 제대로 뭔가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효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실패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프론트 기가 캐스팅이 이거랑 약간 좀 궤를 같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4680 배터리 구조 배터리는 홀딩이 되었죠.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프론트 쪽을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 만한 요인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라고 여기서 뭐 트위터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일단 이 조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구조 배터리가 모델 Y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굳이 이것까지 기가 캐스팅에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 전면 기가 캐스팅을 쓸 수 있는 공장이 기가 베를린하고 기가 텍사스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기가 상하이하고 기가 프리몬트 같은 경우에는 후면 캐스팅은 가능하지만 전면 캐스팅은 아직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면 기가 캐스팅이 적용이 가능한 이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이게 불가능한 상하이와 프리몬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이 가지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지금 구조 배터리를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전면 기가 캐스팅이 굳이 적용해야 될까? 일단 의문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야 굳이 그러면은 기가 상하이랑 이 기가 텍사스 베를린을 좀 그냥 똑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 차라리 그냥 기가 캐스팅 좀 포기하자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는 가능성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면 캐스팅이 이번에 주니퍼에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면 리어 캐스팅은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공 시간도 줄었고 심지어 무게까지 더 줄였습니다. 60kg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기가 캐스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어 캐스팅 부분 개선됐지만 전면 캐스팅은 적용이 안 됐다. 근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여러분들 차들은 이미 적용이 안 된 차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면 캐스팅이 다시 부활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도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이 됐을 때, 구조 배터리겠죠. 4680 배터리가 적용된 그런 구조 배터리 정도나 나왔을 때, 구조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언박스 프로세스가 이 기가 상하이에도 적용이 될 때쯤에나 그때 이제 이 프론트 캐스팅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거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저렴한 모델 Y부터 이 기가 캐스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